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산다.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만이 중요한 우리에게 과거란 거추장스러운 기억일 뿐이다. 그녀는 또다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반세기 전 힘있는 자들이 일으킨 전쟁. 이름 없는 아녀자에 불과했던 그녀가 그저 운명대로 고스란히 청춘을 빼앗겨야 했던 세월의 넋두리다. 식구들 고생이지 뭐 당신님 고생하고 그랬지 패닉이 탄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아버님 모습 지금 기억나세요? 아버지 모습.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그래. 일제시대 경상도 몰락한 양반 집안의 육남매 중 맏딸. 그게 나라네.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와 내 몫이었어. 신식 학문을 배운 아버지는 측량 기사를 하던 똑똑한 분이었지만 형무소를 전전했지. 어머닌 땅을 뺏길까봐 쉬쉬했지만 독립운동 때문이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내 나이 18 동지 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집이라는 걸 갔네. 역시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이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군청을 다니는 착한 남편과 팔남매를 두었어. 생각해보면은 90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 온 백성이 염원하던 해방. 그러나 막상 해방 후 돌아온 것은 치안 부재, 좌우 대립의 혼란이었어. 그래도 신동 소리를 듣던 내 아들만큼은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고 호학으로 서울대 상대에 입학,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 그 애가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 운동을 한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인영아, 인영아, 아니, 야. 내가 체포돼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언니. 가자. 학교는 퇴학 당했습니다. 사회주의란 게 도대체 뭐냐? 학교에서 널 내칠 만큼 그렇게 위험한 거냐? 아니에요, 언니. 사회주의는 평등한 겁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자식들도 지주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애미는 그런 거 모른다. 넌 이 집안의 장남이야. 그걸 꼭 네가 해야 했었어. 어머니, 남자는 모름지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말고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 둬라. 내 아들 인영이의 마지막 모습이네.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사회주의에 심취해 북으로 갔듯 내 아들도 38선을 넘었다는 풍문을 듣긴 했지만 정작 애민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뭐 하는 거야? 우리 인영이가 정말 북으로 갔을까요? 자식이 저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래요. 전생에 인연이 없어서 자식을 떠나보내게 된 거래요. 그만 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 또 점집에 갔었구만. 전생에 연이 없으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이 됐겠는가? 같은 소리에 괜히 마음 쓰지 마라.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17년이 지난 어느 금음날 달 없는 밤이었네. 어머니, 아버지. 영감, 큰애 목소리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인영이가 여기로 어떻게 와? 어머니, 아버지. 불 켜지 마라. 오냐. 자네 나오지 말고 애들 잠 깨지 않도록 잘 따뜻거리고 있어. 누구시오? 저입니다. 아버지. 인영아, 네가 정말 내 아들 인영이란 말이냐?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오늘 아들 절 한 번 올리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참어. 아이고 착하지 내 새끼. 알았어. 그래 조금만 참어. 그만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해라. 어머니, 저 가요. 그래야 인형아, 그래야 인형아.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온 게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간 게 그냥 아침에 낮에 어디 딸싹도 못 먹었어. 발이 안 떨어지고 막 마음이 둥둥 떠갖고 방만 꼭 들어앉았어요. 가족은. 어머니, 아이고, 인형이 왔었죠? 어? 걔 무슨 소리야? 죽은 인형이가 어떻게 와? 저 다 알고 왔어요. 인형이가 붙잡혀갔대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뭐라고? 소리야? 아니 무슨 일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가보지 말아요. 어서 말해. 아들과 무슨 얘기를 했어? 말이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이렇게 애타지는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은 어딨나요? 예? 내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할머니가 당신 아들은 간첩이야. 불과 20여 분 집에 머물렀을까. 17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하루 만에 체포됐어. 애 아버지는 아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불거지죄로 3개월 감옥 생활을 하고 아들에겐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 빨갱인지 간첩인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저 내 자식일 뿐이에요. 우리 인형이 크는 거 다 봤잖아요. 얼마나 바르고 청명했어요. 착한 애라고 죽이지 말라고 서명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늙었구나. 푸릇푸릇하던 내 아들이 시들어서 돌아왔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 몸은 괜찮고? 예. 17년 동안 저쪽에선 어떻게 살았냐? 짝은 맺었고? 예. 12살 된 딸아이하고 7살 아들놈을 놓고 왔습니다. 셋째는 뱃속에 있었으니 모르고요. 할머니, 북쪽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정한 놈아, 이 무정한 놈아.
빨갱이 자식을 두었다는 이유로 군청에서도 쫓겨났어. 농사 지으며 근근히 10식구 목에 풀칠을 해야 했던 우리 부부의 유일한 낙은 면회 가서 아들 얼굴 보는 거였지. 그것도 혹식구들에게 해가 갈까 몰래 나서야 했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안 자고 벌써 일어났냐? 장혜성 갔다 올란다. 아버지, 저 학교 그만뒀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자식 하나 죽은 셈 치고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반공이 서슬퍼렇던 시절 가난 때문에 빨갱이의 동생이기에 나머지 7 자식들은 공부도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못난 자식이 더욱 부모의 가슴을 치는 걸 이제 그 아이들도 부모가 됐으니 우리를 이해하겠지. 아유, 뭐 하세요? 아이고, 허리. 그렇게 똑똑하던 놈이 말을 더듬잖아. 10년을 혼자서 독방에서 앉아 있었으니 말을 잊은 게야. 편지라도 써서 읽게 해야지. 아들 보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금년이 작년 같고 이제 나도 늙어만 가고 너를 다시 못 만나는가 싶어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이곳 전주 감옥에선 단밖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버지와 어머니, 제 생일이 연달아 있었죠. 저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북쪽의 제 어린 자식들과 아이 엄마와 함께 부모님 생신 때 큰 절을 올리는, 이제는 실현되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두루마기 좀 챙겨줘. 이 몸으로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아유, 예. 인영이한테 가야겠어. 아이고, 인영이 아이고, 봐둬야겠어. 아유, 영감. 예, 알았어요. 두 분 아시겠죠? 부모님들이 매달리셔야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못하시는 일을 그동안 자식 한 번 못 알아본 우리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 아들 얼굴 한번 보면 안 되겠소? 전향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면회는 어렵습니다. 아이고 영감, 영감, 아이고 영감, 아이고 왜 그래요 영감? 아이고 정신 차려요 영감, 영감. 면회가 금지돼서 오래간만이지 형. 사람 얼굴을 보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동안 나 많이 볼상사나워졌지? 못난 형을 둬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언제? 벌써 한 달 넘었어. 불쑥 회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오셨던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그땐 무심코 들었는데 아마도 생을 정리하는 말씀이셨나 봅니다. 내 죽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라. 꼭 다시 오마 하셨죠.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삽니다. 어머니 형님보다 못하지만 제가 어머니 고생한 거 다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만큼 내 자신이 저주스러울 땐 없었죠. 서울로 상경한 어머니는 마치 아버지의 뒤를 따르듯 근육이 마비되는 병으로 임종만이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영아, 인영아, 우리 큰아들 왔냐? 어머,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형 나오는 거 보셔야죠. 인영아, 인영아, 어머. 인영아.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너무나 한이 많아 차마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한 달 태워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 태울래도 그냥 다 미친 것 같고 보고 그러시죠. 갔다 오면 또 그만 금방 가서 금방 안 먹을 것 같고 여기 좀 말씀 좀. 저기 어머니. 저기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애미 만나러 고향 왔다가 30년을 청춘을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모자의 운명이 원망스럽다. 언제나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세상이 올런지. 가슴에서 큰 불덩이가 식지 않아 호호백발 걸음도 못 걷는 이 애미. 반백의 아들을 두고 죽을 수도 없구나. 대통령한테로 내가 대통령 편지 안 향할까 싶어서 어디다 붙여요. 어머니, 오늘은 저랑 같이 가셔야겠어요. 아니 왜? 애비는 아직 안 왔냐? 저 애비는요. 우영아, 내 아들아. 우영아, 너 마저 이러면은 이 늙은이는 어쩌란 말이냐. 이게 웬일이요, 이게. 늙은이를 놔두고 이게 웬일이요. 동생이 그동안 나 때문에 이 옥바라지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형이 보고 싶다고 해서 부스부스 찾아오기도 하던 게 마지막에 이제 암으로 죽었는데 참 가슴 아팠습니다. 죽음에 임해서도 한번 병문안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동생을 떠나본 게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어서 좀 들어요. 참. 신 선생,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늙으신 어머님은 어쩌란 말이오? 죽을 때 죽더라도 전문의 진단이나 받고 죽읍시다. 국가보안법 사범 이른바 간첩인 나에게 있어 감옥 밖에서 진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동창생들의 탄원이 잇따랐고 감옥에선 70 노인들의 단식이 시작됐죠. 마침내 교도소장의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간첩 처음 보시죠? 네? 아,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전 좀 오래된 간첩입니다. 별명이 뭡니까? 단일성 세포형질 세포종입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암입니다. 이 뼈 안쪽에 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암이 생기신 겁니다. 물론 수술하면 치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은 힘들겠죠? 회복이 안 되면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몇 달 못 살 거고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제 동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됐었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 그저 남은 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세상 구경을 했습니다. 가슴에 관절염이 생겨 면회가 안 됩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애미야, 가슴에도 관절염이 생긴다니 이상하구나. 어머님 품에 얼굴을 묻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슬플 때 어머니를 부르고 그리워하는 것인가 봅니다. (31년) 31년 만에 세상에 내딛는 걸음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두려웠다. 그 두려움을 어머니가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한없이 울었었다. 기뻐서 울고 눈물이 흐르는 주름진 눈가를 마주보며 구순 노모와 칠순 아들은 슬퍼서 또 울었었다. 누군가 말했듯 슬픔도 기쁨도 전쟁이 없었으면, 민족이 제 길을 걸었으면 결코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었다. 다 저고 어머니 곁으로 다 와요. 다른 이에겐 평범한 일상들이 이들에겐 하나하나 낯설고 소중하다. 그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죽는 게 소원이라던 노모는 아들을 위해 병든 몸을 일으켜 밥을 지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젠 늙은 아들이 노모의 끼니를 챙긴다. 그 곁을 옥바라지의 남편을 잃은 둘째 며느리가 말없이 지키고 있다. 감옥 안에 31년. 시간의 길이로는 반이지만 인생의 전부였다. 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 안에서 보냈고
어머닌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평생을 보냈다. 노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아직도 어머닌 지금의 행복이 불안하기만 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곤 한다. 불안한 것은 아들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31년의 독방 생활 동안 명문대 수재로 이름 높던 그는 오직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리고 세상에 나온 지난 1년 동안 버스 노선을 외우며 세상살이를 더듬더듬 배워야 했다. 그는 오늘도 새벽 일찍 동생의 병원에 왔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라고 했다. 빚을 갚겠다는 것. 월북한 지식인의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부도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동생의 반대를 무릅쓰고 걸레질을 한다. 그러나 그에겐 시간이 없다. 골수암 선고를 받은 것이 1년 반 전. 그는 수술을 거부했다.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진통제와 영양제로 근근히 버텨가는 하루하루. 병 때문에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노모를 두고 먼저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수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몇몇 독지가들이 중고용품점을 하나 냈다. 헌옷과 헌책을 거두어 팔아 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그 옛날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에서 국군과 인민군 포로 그리고 장기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 일가붙이 하나 없이 남북 사이에서 고독한 섬으로 떠돌고 있다. 맛있었네. 이게 좀 유라였고. 저 감옥에서 버든 거고. 같은 시대를 체험했던 이들 노인들은 국가와 이념을 떠나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기에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의 표정이 초조해진다. 이 시간이면 늘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태우는 노모다. 그 시각 아들은 어머니가 걷던 길을 걷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민주가족실천협의회의 매주 목요일 집회. 굴곡이 많았던 민주화의 과정. 양심수와 범법 자료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이들 역시 아들의 석방을 외치고 있다. 감옥 속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시위에 나섰다는 걸 들었었다. 남편도 아들도 저 세상으로 보낸 어머니가 노고를 이끌고 뙤약볕에서 칼바람 속에서 장남의 석방을 애원했다 들었다. 마지막 희망이자 한풀이었다. 어머니는 애미 곁을 떠날 때 풋풋했던 아들의 사진 한 장을 품고 있었다. 애미가 안아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네, 어머니요? 네, 저예요. 아니, 지금 나 이제 한 5시경 거기 도착할 거예요. 참고 참았던 어머니의 걱정이 이어진다. 그러나 늘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아들이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친 걸음으로 아들의 마중을 나간다.
가족에게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아들. 예전에도 그랬듯 어머닌 아들의 뜻을 말릴 수 없다. 아들은 석방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오래 살 수 없노라고 말했다. 평생 안 된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어머니. 이번만큼은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애미보다 먼저 저 세상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가슴에 차 있다. 안녕하십니까. 아들에겐 아직 어머니에게 말 못하는 것들이 있다. 더 이상 암덩어리가 자라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만을 하고 있는 그의 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한약 재탕원에 들린 것도 그 때문이다. 통증이 좀 심해졌고 피로감이 좀 달라지고 서울중앙병원에서는 단백질가 조금 높아졌다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애미는 신경 없어서 신경 안 지켜도 괜찮냐? 집에 들어서자마자 칠순 아들을 염려하는 구순 노모의 책망이 이어진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뭐 아주 그때 오는 걸로 알지. 근데 아침 저녁 그냥 그것도 뭐 밀라서 갔는가 싶어 그냥 가슴 두근두근 했었고 그 죽는 것만 같고. 이러세요. 지금 의학이 발전됐는데 그렇게 쉽게 죽질 않아요.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 말없는 아들이지만 어머닌 아들이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화낼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저러고 했는데. 그저 얼굴 한 번 못 본 북의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다. 손자 손녀 들 보아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지 모르겠구나. 상면도 못한 우리 며느리 이름이 영화라고 하던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남영이라고, 딸을 낳으면 모란이라고 했다는데 남영인가 모란인가 알고 싶고 보고 싶다. 이 모두 우리 결애가 통일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너희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통일하자. 붙이지 못하는 편지인 줄 알면서 너희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큰 소리로 불러본다. 큰 며느라가 은이 남처라. 은이야 남처라. 남여가 모라나 잘 있거라. 건강하게 너희들 사랑하는 할미가 끼운다.